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최대 쟁점으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이 떠올랐습니다. 선거 전 터진 LH 사태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죠.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던 것은 규탄되어야 할 사회적 범죄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검증 내용이라고 봅니다. 처음으로 선보이는 민중의 소리 오디오 해설 콘텐츠 곰곰이 생각입니다. 사회적 쟁점들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 줄로 요약해 볼까요? 오세훈 후보의 처가 쪽에서 소유한 내곡동 토지가 포함된 지역을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중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이 지역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금 36억 5천만 원을 받았다. 한 줄로 말하면 오세훈 후보가 셀프 보상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의혹은 일단 팩트 레벨에서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3월 9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도시주택공사 SH라고 하죠. SH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해 10월 오세훈 후보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약 1344평의 땅이 포함된 이 지역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됐다. 이때 받은 보상금은 3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이슈가 꽤 커지면서 복잡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셔서 시간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70년에 오세훈의 처가가 내곡동 땅 1344평을 상속받습니다. 2000년에 오세훈 후보는 국회의원이었는데요.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에 이 내곡동 땅이 포함됩니다. 부인의 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 6월에 땅을 측량하게 됩니다. 이 땅을 측량할 때 오세훈 후보가 참석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지금 이 땅의 존재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몰랐다고 해명한 상태입니다. 2006년 6월에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됩니다. 2009년 8월에 서울시가 내곡동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2009년 11월에 정부에서 내곡지구 보금자리 개발 계획이 확정됩니다. 2010년에 토지 보상이 실시됩니다. 평당 40만 원대에서 평당 200만 원도 훨씬 넘는 가격으로 책정이 되면서 보상금으로 36억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시점입니다. 천준호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오세훈 후보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미 10년 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것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리고 KBS 뉴스9에 출연해 당시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지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것은 2006년 7월이었습니다. 2006년 3월에 이미 국민임대 주택 부지로 지정이 됐고,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으로 사업의 이름만 바뀌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서울시장에 취임하기 전의 일이니까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내용이죠.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해명은 거짓입니다. 2006년 3월 서울시장은 이명박이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시 건설교통부에 내곡동 일대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제안을 했는데, 노무현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환경부와 서초구, 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퇴임할 때까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상당 기간 표류한 것이죠. 내곡동 개발이 확정된 시점은 이명박 정부였던 2009년 11월이었습니다. 이때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오세훈 후보는 입장을 바꿉니다. 3월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여서 혼선이 있었다. 두 번째 쟁점은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서울시장이 몰랐느냐입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당시 이 땅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습니다. 개발지역이 되려면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되죠. 그린벨트 해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을 오세훈 시장은 몰랐을까요? 과연 시장에게 보고가 안 되었을까요? 오세훈 후보는 이렇게 밝힙니다. 서울시는 요식적인 행정 절차만 밟았고 그것도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어서 시장은 알 수가 없었다. 만약 서울시장으로서 외압을 행사한 양심선언이 나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그렇다면 전결 사항은 모두 국장이 결정하고 아예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시장이 아예 모르는 일일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특히나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환경부에서부터 주민들까지 반대 여론이 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2009년 당시 서울시의회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무너집니다. 2009년 10월 26일 서울시의회 회의록에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해 주택국장의 발언이 나옵니다. 회의록에는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는 성냥갑 아파트를 배제하고 가급적이면 테라스나 중정형 같은 환경 친화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사업 방향 지시가 있었다고 밝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곡동 지구에 대한 서울시장의 의견이 있었던 것이죠. 사업을 몰랐다? 말이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2009년 10월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회의록에도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보금자리 주택 사업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답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다. 사실 보금자리 사업법 시행령에는 주택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에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니까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 일이고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합니다. 당연히 서울시장이 이 이슈를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이죠. 회의록의 발언들은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오세훈 후보가 땅의 존재를 몰랐느냐입니다. 사실 오세훈 후보는 의혹이 제기될 때부터 내놓았던 일관된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 자신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인 것이죠. 여기에서 마지막 쟁점이 형성되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진짜 이 땅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자, 그런데 2000년 국회의원 시절 그리고 2008년 서울시장 재직 시절 오세훈 후보는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이 자료가 공개됩니다. 이 재산 신고에 이 땅을 등재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후보의 부인이 그 땅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었던 겁니다. 재산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오세훈 후보의 해명은 다시 논란이 됩니다. 이 쟁점이 형성된 시점은 오세훈 안철수 후보 단일화 토론회였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렇게 밝힙니다. 재산 신고할 때 한 번 정도 봤을 것이다. 재산 신고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명합니다. 보통 처가에 어떤 땅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는 분이 많으신가? 당시에 저는 내곡동에 일산에 처가댁 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이슈는 며칠이 지난 뒤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내곡동 땅을 측량할 때 오세훈 후보가 참석한 것을 본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땅을 측량한 시기는 2005년 6월 13일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곡동 개발 계획을 세우던 시점이었죠. 서울시장은 이명박이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이 땅을 측량했는데요. 당시 측량팀장이 KBS 보도를 통해 측량 현장에서 오세훈 후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측량이 끝날 때쯤 하얀색 상의에 선글라스를 끼고 왔다. 그리고 당시 이 현장에서 오세훈 후보를 봤다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경작인이었습니다. 이 땅을 측량할 때 경작인도 있었는데요. 그 경작인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키 큰 사람으로 한눈에 오세훈 씨구나 금방 알겠더라고. 신문, 방송, 기타, TV 출연 등을 해가지고 오세훈 의원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경작인은 당시에 오세훈 후보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생태탕을 먹었다고 하죠.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측량 당시에 자신이 가지는 않았고 현장에 처남이 참석했고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이런 주장에 의문을 갖게 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KBS 보도였습니다. 2005년 6월 13일 내곡동 땅 측량에 참석했다는 오세훈 후보의 큰처남 송모 경희대 교수가 측량 당일에 경희의료원과 경영대학원 관계자들과 함께 병원 경영 MBA 과정 수료식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송 교수가 과제 발표를 듣는 모습,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는 모습, 감사패를 받는 모습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에 있었는데 측량에는 어떻게 갔냐? 이렇게 충돌하는 의문이 생기죠.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행사 막바지인 저녁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물론 공개된 사진들로는 송 교수가 정확하게 몇 시부터 행사장에 있었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감사패 수여식만 참여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KBS 법인과 양승동 사장, 보도본부장, 정치부장, 해당 취재기자 등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3월 2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런 입장을 내놓습니다. 측량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죠.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아니, 오세훈 후보가 그 땅의 존재를 몰랐다고 해명해서 과연 존재를 몰랐는지 확인해 본 것이죠.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진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닌지도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정했다는 해명은 공식 문서에서 거짓으로 판명이 났고 국장 전결 사항이라 몰랐다는 해명은 회의록에 공개되면서 머쓱해집니다. 땅의 존재를 몰랐다는 해명은 재산 신고와 측량 현장 목격자가 나오면서 위태로워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이 이슈는 후보 간 중요 쟁점이 됩니다. 결국 박영선 후보를 맞닥뜨린 오세훈 후보는 MBC 토론회에서 측량 현장에는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도 명언을 남깁니다.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 애매한 말로 쟁점을 흐리는 사람은 오세훈 후보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말은 설령 그 땅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한들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라고 눈쳐버리는 태도입니다. 이런 입장은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과연 그런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이 이슈와 쟁점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모두 거짓이어도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가 꼭 진실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 문제는 선거와 상관없이 오세훈 후보가 시장재직 시절에 사적 이익을 실현하는데 영향을 끼쳤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영향을 끼쳤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곰곰이 생각, 오늘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